의병을 일으킨 지 수일 만에 황건적으로부터 유주와 청주를 구한 유비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서 두 전투를 함께했던 추정과 이별을 구한 후 유비는 황건적 숙의 장각과 싸우고 있는 동양스승 노식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관우 장비의 무력과 자신의 지휘력을 바야흐로 더 큰 무대에서 증명해볼 참이었죠. 5만 병사로 15만 황건적과 싸우고 있던 노식에게 유비의 500 의용병은 크게 와닿는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장한 모습으로 스승을 도우러 온 유비를 노식은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실 탁군에서 광종까지 500명을 온전히 보존하고 온 것만으로 노식은 이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란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며칠 후 노식이 말했습니다. 내 병사수가 비록 장각보다 적으나 오합지졸인 놈들을 막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영천에서 장부와 장량을 상대하고 있는 황보숭 장군과 주준 장군에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내 일천 군사를 떼어줄 테이니 그쪽으로 가보거라. 태평요술사의 힘을 사용하는 장각, 장보, 장량 삼형제는 한나라 최고 전력인 노식, 황보숭, 주준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자신이 장각을 충분히 묶어둘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장각은 본거지인 광종에서조차 나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틈에 나머지 황건적들을 일수하면 난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 유비는 1500의 병사를 이끌고 영천으로 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히 난세 종결자라 불리울 만한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 역시 영천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모른 채로요. 예주 패국 출신 조조는 한나라의 기도위로 사촌 형제인 하후돈 하후영과 함께 5천의 병사를 이끌고 영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꾀가 많아 아만이라는 애칭으로 불린 조조는 나경의 북부위 시절 법을 어긴 십상시 건석의 숙부를 몽둥이로 때려 죽여 일약 스타가 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영천으로 향하는 조조의 눈에 멀리서 불길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하후돈이 말했어요.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군. 이미 전투가 한창인 것 같다 조조. 하후돈의 동생인 하후연도 거들었습니다. 장각 삼형제가 모두 요술을 쓴다더니 혹시 저 불길이? 조조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면 모르냐? 저건 화공이다. 곧 장부와 장량이 이리로 도망쳐올 테니 우린 매복해 있다가 놈들이 나타나면 공격하자. 하우돈과 하우연은 깜짝 놀랐어요. 잠깐, 만약 저게 네 말대로 화공이라면 불을 지른 게 황건적 놈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조조는 웃었습니다. 바보야,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잖아. 화공을 쓴 게 황건적이면 불길이 자기들을 덮친다고. 틀림없이 황보숭 장군과 주준 장군의 계책이다. 뭐해? 매복해? 조조의 예측대로였습니다. 장부와 장량이 숲속에 진을 치자 황보숭과 주준은 해가 지길 기다렸다 불을 지르며 기습했습니다. 황건적 진영은 불길 속에 뛰쳐나온 사람들로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급히 군사를 추스려 퇴각한 장부와 장량 앞에 기다리는 건 바로 조조의 5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놈들아, 어디로 달아나느냐? 간신히 달아났다고 생각한 장부와 장량은 조조를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본격 멍석이 깔리자 하후돈과 하후연은 황건적들을 자비 없이 도륙했어요. 난생 처음 겪어본 두 사람의 공격력에 황건적들은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황보숭의 계책과 조조의 눈치가 압작한 대승이었어요. 조조의 군대가 영천에서 죽인 황건적의 수는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멋지게 화공을 성공시켰지만 미처 퇴로를 막지 못했던 황보숭과 주준은 적시에 나타난 조조의 임기응변 덕에 상쾌한 대승을 거뒀죠. 이 와중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장부와 장량은 혼란 속에 각각 다른 쪽으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유비가 영천에 도착한 건 조조가 둘을 추격하기 위해 재차 진지를 떠난 직후였습니다. 장차 영혼의 라이벌이 될 두 사람이 간발의 차로 엇갈린 순간이었죠. 도착과 동시에 광군의 승리를 확인한 유비는 다시 노식 장군에게 합류하러 광종으로 돌아가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영천 전투는 후한서 황보숭 열전에 기록된 황건적과의 장사 전투를 어레인지한 전투입니다. 후한서에 의하면 황보숭, 주준, 조조가 화공으로 파제를 격파했는데 소설에선 파제 대신 장부와 장량을 투입해 판을 키웠죠. 소설의 작가 나관중은 이후 유비와 함께 극을 이끌어갈 조조를 처음부터 비범한 인물로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조가 나이 20에 과거에 뽑혀 낙양 북부위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당시 중국엔 과거 제도가 없었으며 조조가 북부위가 된 건
화려한 백 덕분이었습니다. 소설은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이 중상시였다고 얘기하는데 그치지만 실상 조등은 환제를 옹립하고 외척들을 청소한 고트급 환관이었고 아버지 조등은 무려 1억 전으로 태위를 산 갑부였거든요. 또 조조가 시세에 능신을 한 평보다 난세의 간웅이라는 평에 더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마인드의 소유자란 것과 훗날 어마어마한 거물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영천의 전투부터가 유비를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똥개 훈련이나 시킨 게 조조의 성공적인 데뷔전으로 온전히 포장하려는 나관중의 의도가 보입니다.